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밤이 점점 길어지면서 해가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조량은 점점 짧아지게 되죠. 지금부터 겨울을 지내기까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햇빛을 적게 보게 되면 우울해지는지 관찰을 잘 해보아서 더욱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어요. 아무래도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햇빛의 영향이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면 운동과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식사를 균형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분 좋은 생활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은 자꾸 날이 갈수록 우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분들이 더 이상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나치게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려 보세요. 두 번째로는 체중의 변화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불어난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많이 빠진다든지 단기간에 많이 빠지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수면의 변화인데요. 불면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수면을 많이 취한다든지 하면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무기력해지거나 피곤하다는 말을 내가 혹시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섯 번째로는 자책하거나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러한 증상이 2주간 지속된다면 우울증이라고 자가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삶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공허하기까지 하다면 얼른 나의 감정을,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재미가 없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울이 깊은 늪에 빠지는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면 그만큼 회복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빨리 알아차리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은 자신의 기대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서 좌절과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지나친 경쟁으로 이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교하게 되고 또한 부모들이 자식 간 비교는 또한 독약을 먹이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등만 좋아하고 만점만 좋아하게 되며 모든 상황에서도 서열화를 시키면서 뭐든지 잘해야만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와 부모님들의 기대로 인해서 이 사회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이라는 감정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1등이나 최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노력한 만큼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의 좌절은 분노로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자동적으로 4배나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를 끊어놓지 못하게 되면 계속적인 악순환이 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나의 핵심 감정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될 수 있지 않도록 나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행동, 표정까지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이 되기도 하죠. 나의 감정을 우선 회피하지 말고요. 알아차리고
마주해보면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알아주고 내 감정이 힘들면 힘들구나. 또한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또한 절망과 좌절이 있구나. 내가 왜 좌절하지? 하면서 이 좌절의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내게 우울이 왔다는 것은 내 감정이 주는 신호이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죠. 얼른 알아차려서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지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 우울로만 포장된 불안이나 두려움, 좌절과 낙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든지 외부의 환경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좌절되거나 실망을 자꾸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무기력과 함께 우울이 찾아오게 되죠. 우울이라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터널이 짧을 수도 있지만 터널이 길 수도 있어요. 어두운 터널에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앞에 불빛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채질 못하여야죠. 터널 안에 좁은 곳 안에서 두리번거리다가 터널에 오래 갇혀 지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어두운 터널에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잘한 부분을 찾아서 내 자신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어느 누구나 찾아보면 잘하는 게 있고 칭찬할 점이 분명히 있어요. 높은 기준만 세워서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과 좋은 점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일단 우울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요, 내가 지금 현재 실패한 부분에서 배울 점은 없는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고 나 자신을 노력한 만큼의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요, 나에게 집중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만큼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었다면 해준 걸로 끝내고 돌려받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만들어야겠어요. 우울의 늪으로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의 70%만 달성하게 되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어서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고 감정과 대화해 보자입니다. 내가 하게 되면 좋아하거나 즐거운 일로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평소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에게 선의를 베풀고 다시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자입니다. 현실은 절대로 내 마음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섯 번째로 과거에 매이지 말고요, 현재와 미래에 주목하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서 내 사건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울의 터널에 계신 분이라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을 잘 견디고 버티면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되었는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에요. 지금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함께 살아내기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